네, 다음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생물 선생님이십니다. 전남대 강연 선생님께서 발표를 이어주시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면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준비를 좀 짧게 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저는 부산대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생물을 전공하였고, 전남대 GTU 석사과정생입니다. 어, 제가 준비한 발표는 학교 소개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저를 담당해 주셨던 선생님이랑 수업 참관한 거, 그리고 제가 준비했던 수업 내용이랑 실행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셔서 저희는 플로렌스 하이스쿨로 갔었고, 수학과 선생님 한 분이랑 생물 선생님 세 분이 플로렌스 프레시맨 센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주에는 교장 선생님께서 일정을 안내해 주시고, 담당 교사 선생님들 소개해 주시고, 교내 투어도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저를 담당해 주신 선생님은 여기 계신 남성분 팅커라는 분이셨고요. 생물 담당하셨고, 좀 특이하게도 작년에 이 학교로 오셔서 약간 신규로 오신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가운데 있는 교실은 이 담당 교사 선생님의 교실이고, 학생들이 이제 매 수업 차시 때 이 교실로 들어와서 수업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오른쪽 사진은 아까 부산대 선생님께서 잘 보여주신 것처럼 레슨 플랜을 주신 거였고, 이게 주차별로 내용이 적혀 있어서 안내받기에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학습 목표가 있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가 자세히 나타나 있어서 수업 준비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표는 저희 담당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시간표인데, 어, 앞서 말씀해주신 담당 교사쌤이랑 마찬가지로 바이올로지 한 과목이랑 프리에이피 과목 이렇게 총 두 가지를 수업을 하셨습니다. 어, 그, 잠시만요.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과목을 총 수강을 할 수 있었고, 제가 준비했던 수업은 프리에이피 과목에서 수업을 시연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도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강의식 수업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학생들이 조금 수업 태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담당하셨던 부분은. 그래서 거의 일방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됐었고 판서랑 학습지 풀이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프리 AP 과목에서만 학생들이 체험하는 활동이 조금 많았습니다. 먼저 그냥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는 생물학의 기초 수준부터 9학년 학생들이 학습하는 내용이었고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퀴즈의 일부분인데 되게 내용이 엄청 간단하고 쉬운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수업 진행도 굉장히 자유로웠고 이런 진도에 대한 의무감이 우리나라처럼 완전 진도를 딱 맞춰야 된다는 느낌이 아니라 학생들 수준에 맞게 조금 자유롭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하지 못하는 약간 에스파냐 쪽 학생들이 많아서 아예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약간 자기들끼리만 시간을 보내는 진짜 수업 교실에만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프리 AP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는 대학교나 아니면 더 많은 수업 내용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조금 더 수준이 높았고, 이 똑같은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나리오를 보고 나서 애들이 가설이나 뭐 요인들을 찾는 이런 거를 퀴즈로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생각할 거리가 많았고, 서로 모든 논의가 잘 이루어지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수업은 실험 장비 같은 걸 설명을 하는 수업이었는데, 프리 AP 바이올로지 시간에 이제 이 실험 장비 설명 수업을 진행을 하였고, 제가 많이 걱정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집중을 열심히 해주고, 대답 같은 걸 잘 해줘서 좀 긴장이 좀 풀리면서 수업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영어는 아무래도 제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어휘 사용이 많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출력이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좀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좀 배워야 되는 게 많겠다. 발문을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희연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수업과 관련된 경험을 발표하는 시간은 마지막 분인데요. 유일한 특수 전공이신 부산대 서희래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네, 그러면 특수교육 수업 참가 및 실행 관련해서 부산대학교 재학 중인 서희대인 제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플로렌스 하이스쿨에 있는 곳에 갔는데요. 어, 여기 지금 보이시는 거는 여기 제가 공유한 링크를 따라가시면 여기 공식 커뮤니티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놓았고, 저희가 이 학교에 방문했다는 걸 이제 여기 학교 학생들이 만드는 뉴스가 매주 금요일마다 있는데 여기 유튜브의 공식 계정에도 올라와서 궁금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짧게 저희가 왔다고 학교 공식 플로렌스 시티 스쿨이 전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이제 올라왔길래 아 우리가 이렇게 환영을 받았구나라는 게 새삼 감사하기도 하고 아 정말 우리가 그냥 놀러 온 게 아니구나라는 그 마음에 좀 더 실습생으로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걸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갔던 곳이 교직원 회의실로 갔었는데요. 그때 벽면에 IP 미팅룸 이렇게 해가지고 특수교육에선 제일 중요한 게 개별화 교육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게 적혀 있고 또 이게 그냥 학교에 특수 선생님들만 이용하시는 강의실이 아니라 모든 교직원들이 모이고 학교 외부 인사들이 와서도 사용하는 회의실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던 부분에서 처음부터 마음이 엄청 두근거리기 시작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학교에 있으면서 알게 된 게 알라베마에는 ADRS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거는 알라베마 주 의회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인데 이거는 이제 장애가 있는 주민들이 태어나서 이제 평생 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담당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진학해서 그 선생님이 담당하거나 학교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이제 취업을 지원하거나 대학 진학 시에 이제 장애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학교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데 졸업 후와 학교 밖을 관리하는 효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제가 감명을 받은 거는 학교의 어디 외진 구석이 아니라 학교의 정 가운데 입구와 제일 가까운 곳에 특수교육적인 니즈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도록 공간이 설계가 되었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학교 어디를 가든지 누구든지 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이런 게 본받아야 되는 점이다라는 깊이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다라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는 것 점이었습니다. 시설이 미국은 한국처럼 특수학교가 따로 있지가 않아서 일반 학교 안에 특수아동들과 중증장애까지 함께 있는 학교였는데 보니까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사들이 주 1에서 2회 정도 와가지고 이제 작업을 이제 학교 안에서 치료를 하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에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학교가 끝나면 이제 장애 학생들이나 그런 필요한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전문가들이 학교 안에 와서 교사들과 함께 학생과 해보고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매일 아침 루틴으로
매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아, 이게 진짜 학생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실이 정말 다양했는데 학급 규칙을 이제 항상 칠판 한쪽에는 적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딱 문을 들고 들어온 순간 이 교실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기대감을 받고 있고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말 환경이 구조적으로 잘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딱 갔을 때가 학년 초이자 학기 초여가지고 이제 ACT 프리 시험도 있었고 그냥 이전 학년에 성취도 평가 같은 게 있었는데 한국에는 특수 학교가 학년별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뭐 장애 영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여기도 그렇고 미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로는 장애 학생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 능력치를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서 이렇게 배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치는 것도 같은 시간에 모여도 다 다른 과목을 치고 이런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학생마다 시험에 대해서 필요한 게 다르니까 어떤 친구는 난독증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같이 읽어줘서 청각적으로 정보를 처리해서 시험에 대답할 수 있게끔 최대한 그 학생이 자기 장애의 한계가 아니라 그 이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교통 면허를 16, 17살에 따가지고 고등학교인데 애들이 다 자기 차를 타고 끌고 이제 거의 대부분 등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몸이 불편하거나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학생들에 한해서 이제 스쿨버스가 이제 학교 종문까지 매일 이렇게 통학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학교 급식이 되게 피자랑 콘이랑 막 맨날 이렇게 나오니까 샐러드가 항상 따로 챙겼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너희 그 학교 급식 괜찮냐? 이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래도 우리 학교는 학생을 위한 영양사가 있고 영양 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배치가 된다라고 해서 아 그렇구나라는 걸 또 생각을 했고 한국이랑 되게 달랐던 점은 아침 식사도 학교에서 제공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식사를 만약에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학생에 한해서는 이제 학교에서 장학 차원으로 지원도 하고 있었습니다.